안녕하세요. 경제대통령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째 주 미증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맨 먼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이번 주에는 빨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지만 시장의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15%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4.34% 하락한 모습입니다. 애플과 메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7% 넘게 하락하면서 제일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구글과 아마존은 각각 3%, 5% 상승하면서 M7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3대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42,300선에서 출발했지만 금요일에는 42,052포인트로 0.5% 하락한 모습이고 S&P는 5,830선에서 출발했지만 5,728포인트로 마감하며 1.81%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18,60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지만 18,239포인트로 마감하며 2.1% 하락하여 3대 지수 중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1380원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주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11월 1일에 발표한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예측치의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건 미국의 허리케인의 영향이라고 일시적이라고 발표도 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보며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 적게 나왔는데 이것이 미국의 경제가 아직 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번 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보복 공격을 했는데 이란의 석유시설이 영향이 없다고 나오면서 원유 가격 하락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유 재고가 부족함에 따라 원유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주의 주식인데요. 이번 주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어닝이 있었는데요. 그중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년 동기보다 16%나 높은 매출과 10%의 높은 주당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아마존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19%나 급증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어 6%나 상승했습니다. 그 덕에 시총 2조 달러도 다시 탈환한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저번 주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상승한 주가가 머스크가 지지하는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조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해리스보다 낮다는 여론조사와 함께 73,000달러를 달성하여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서머타임이 종료가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거래부터 미국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바뀝니다. 서머타임 적용이 끝나서 기존 10시 30분부터 시작되던 미국 정규장이 11시 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료도 1시간 늦춰져서 5시에서 6시로 마감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 외에 프리장과 애프터장도 1시간씩 늦게 시작하고 1시간씩 늦게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선과 금리 결정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실시되며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이 크게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동결할지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달러 벌어서 애국합시다. 감사합니다.